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 손실보상은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2021년 7월 이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소급 적용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최근 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돈입니다. 알아야 보상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7시간 전에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 현재 소급 적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이제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야당에서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치인 이야기 하면 제가 이제 오해받을까봐 최대한 정치인 이야기 없이 이 정책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적으로는 전혀 목소리가 없습니다. 없는 내용을 뭐 과장돼서 어그로 끌려고 또 조회수 끌려고 말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소급 적용에 대한 콘텐츠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썼냐면 어느 또 여정 가족님께서 여정님도 그러면 소급 적용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요즘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어그로 안 끌려고, 아니 없는 내용을 뭐 과장돼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한 콘텐츠를 안 올렸었죠.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이제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는 소급 적용에 대한 현재 논의 상태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양해를 구할게. 뭐 정치색 전혀 없습니다. 이 소급 적용은 국회에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색을 가지고 절대 보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정치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손실보상 소급종에 대한 현재 논의 상태 가볼까요? 자,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얼마 전이었어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떠요. 박강원 자영업자 코로나 빚 국가 재원 투입돼요. 이 카피가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영업자가 코로나 시대에 빚 대출받았던 거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마치 국가 재원을 써서 갚아줘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좀 자극적이죠? 논란이 됐습니다. 마치 자영업자 빚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뉘앙스가 비춰졌었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자영업자에 대한 반감만 생겨요, 사실 이런 카피는. 그리고 팩트도 아니에요. 이 내용이 이게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러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요, 빚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지급을 해달라는 거죠. 뭐 무작정 빚 갚아주세요, 빚 탕감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자 볼게요. 이 원문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자,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표 연설을 원문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코로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 해방되었다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의 극복입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 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 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피를 가지고 아마 기사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 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빚을 국가 재정을 써서 갚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민주당 그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죠, 당연히. 보상 기준을 세우고, 이게 뭐예요? 보상 기준이 이제 손실보상을 얘기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 지원에 착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판단을 이제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당은요, 현재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얘기가 없어요. 야당은 간혹 논의가 있어요, 지금처럼. 다만, 처음 입법을 했을 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빼고 법을 통과시킨 것이 현재 야당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보상이 법이 이제 입법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는 주장했던 것이 이제 현재 야당이거든요. 근데 그때 비판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급 적용을 뺀 거예요. 이게 21년도 7월부터 이때부터 나오는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상 해줄게였거든요. 그때 논란이 뭐냐면 그럼 그 이전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2020년부터 들어왔거든요. 1월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보상은 정부가 하지 말라서 장사를 안 한 건데 행정명령 내렸었거든요. 요 사이에 2020년 4월부터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그럼 이때부터 여기까지 하지 말라고 해서 장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고 지금의 여당이죠.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그때 요구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입법한 게 현재 야당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어디에 편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정권 바뀌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돼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적용 자체가 안 돼요. 논의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야당에서는 간혹 가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작 했어야 된다고 보여줍니다. 아예 입법 상태에 했을 때 그때부터 차라리 소급 적용이 됐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기고 온전한 보상이 됐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자, 또 우리 이런 댓글 주셨어요. 12일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실보상이 뭐예요? 손실보상이란 걸 받아본 적도 없네요. 이걸 그냥 아마 우리 여정관님께서 그냥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손실보상 진짜 대상자인데 신청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지금도 손실보상은 법입니다. 법. 지금도 여러분 손실보상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다 신청해서 하셨을 거예요. 신청. 그게 이제는 받았을 수도 있고요. 부결돼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신청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우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말 그대로 반어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1년 내내 손가락만 빨아도 빚내서 살아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국회의원들이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힘든 소상공인들을 다 죽이는 정책이다니. 그쵸? 저는 충분히 우리 여정가족님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입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의 생각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소상공인 코로나 기간 빚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기간 빚을 소상공인이 졌던 빚을 국가보로 갚아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당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리이자 장사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국가 재정을 써서 도와줘야 한다는 프레임이 아닌 당연히 국가가 국가의 권력으로 장사를 못하게 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네, 제가 잠깐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여의도다 보니까 또 데모 차량이 또 이게 돌면서 이렇게 스피커로 지금 잠깐 들리죠? 스피커로 얘기를 해서 시끄러워서 잠깐 끊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니까 저러시는 거겠죠.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 재정을 써서 도와줘야 된다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손실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국가의 권력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장사를 못하게 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빚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손실보상은 그런 프레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장사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거죠.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부가 장사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있습니다. 손실보상 법이 있어요. 예. 지극히 당연한 것을 국가 재정 손해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인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국가가 지금 나라 빚이 많고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거 왜 퍼줘서 소상공인한테 줘야 되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재정이 어렵다면,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솔직히 지금 어려워요, 재정. 예, 손실, 지금 뭐 말 그대로 국가 부채도 좀 1,000억 원 정도 넘어가고요. 1,000조 원 정도가 넘어가고요. 아, 이게 옆에서 되게 시끄럽게 들리세요? 어떤 데모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필 또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얘가 여의도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세요. 예, 제 마음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손실보상 해달라 이러면서. 아이고야, 너무 크다 소리가. 하필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갈게요. 자, 현재 재정이 어렵다면 그냥 여러 해 나눠서 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거든요. 세수도 이번 연도 재추계를 해봤더니 59조 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재정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정이 어렵다면 뭐 추경도 안 할 거면 차라리 그러면 여러 해 나눠서 그냥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이렇게 몇 년 나눠서 이렇게 재정 플러스 될 때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급 적용을 그런 식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로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현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다 팩트 중심으로 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하셔서 새로운 정보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보시면요, 다 정보가 돌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여정 가족님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데모 소리 들리죠? 그래서 이게 좀 라이브죠,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스케줄 때문에 지금 이거 빨리 찍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 이게 옆에 시끄럽잖아요, 되게. 그러면은 좀 끊어서 가면 좋을 텐데, 제가 다음 스케줄 때문에 바로 또 방송국에 들어가서 또 방송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끄러워도 오늘 이해해 주십시오. 저렇게 좀 데모를 해도 좀 살아있죠? 네, 방송이. 그죠? 네, 막 느껴지지 않나요? 여의도의 분위기가? 요즘 총선 다가오니까 되게 많아요. 이런 그 시위라든지 뭐 데모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아무튼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또한 이번에 소급 적용도 정말로 우리들이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